12시간 남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선 한 어머니와 그 생명을 붙잡기 위해 날아온 아들. 하지만 미국 입국을 거부당합니다. 그 순간 미국 정부가 20년 전 잊고 있던 한 한국인의 이름을 다시 꺼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민입니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12시간 연속 근무의 마지막 수술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엄마가 위독해. 동생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흐느끼는 소리.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수술기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중환자실로 옮겼어. 의사 선생님이 희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빠 빨리 와줘. 수술 가운을 벗는 순간부터 공항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생각뿐이었죠. 엄마를 살려야 한다. 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지만 정작 제 어머니는 아직 볼 수도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못 자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엄마의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국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위독하시다고 해서 왔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유심히 보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곤 표정이 굳었죠. 귀하의 영주권은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목적이 불명확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맞습니다. 10년 전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입국 심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입국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다음 비행기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죠. 오빠 병원에서 시간이 많이 없대. 제발 빨리 와줘.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의사인 제가 정작 자신의 어머니는 손도 잡아줄 수 없다니. 조금만 기다려 어떻게든 갈게. 입국 심사관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무력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대기실로 안내받은 저는 수진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 아이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오빠, 입국이 안 된다고? 어떡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이 화면 너머로도 보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사실 제 손도 떨리고 있었죠. 수진아, 너라도 병원의 말에 치료를 계속하자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말했죠. 오빠, 사실 그게 엄마가 생전에 말했어. 마지막 결정은 오빠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신뢰하셨다니. 의사인 아들이 마지막 순간을 결정해주길 바라셨다니. 눈물이 핑 돌았죠. 그럼 내가 병원에 전달해줘. 아니, 오빠 병원에서 그러는데 엄마가 지정한 사람의 사인이 필요하대. 그게 오빠야. 서류도 그렇게 되어 있어. 갑자기 모든 것이 막막해졌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족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해. 특히 엄마가 지정한 사람이. 즉 오빠의 의지가 필요하대. 제 목이 메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 몇천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리겠다고, 내가 엄마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온 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죠. 공항 대기실 한 구석에서 저는 그렇게 울음을 참았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믿었던 사람. 생명을 다루는 아들이기 때문에 오빠를 선택하신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딸이 아닌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희망을 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미국 땅을 밟아야 했습니다. 수진아, 기다려. 내가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공항 대기실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신뢰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 신뢰에 보답해야 했습니다. 공항 대기실의 시계는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러나 병원의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다시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병원에서 말하는데 인공호흡기 중단까지 12시간밖에 안 남았대. 가족 요청 없으면 판단은 그들 몫이라고. 12시간. 숫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리는 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안 돼. 나 없이 결정되게 둘 수 없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을 응급실에서 구해왔습니까? 심장이 멈춘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고 호흡이 끊긴 환자에게 산소를 불어넣으며 저는 늘 생명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이 무력했죠. 수진아, 화상통화할 수 있어? 엄마 좀 보여줘. 수진이는 곧 영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어머니. 그 모습에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중환자실의 모니터 소리,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음.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시한폭탄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수술실에서는 수없이 생명을 구했지만 지금은 엄마 앞에서 무력한 아들이었죠. 오빠, 어떻게 엄마가? 수진이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화면 속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으로 저와 수진이를 키우셨죠. 그 손으로 수많은 환자를 돌보셨고요. 간호사로서, 어머니로서. 그 손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반드시 갈게.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붙잡는 건 의술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라는 걸요. 어머니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고급 의료 장비도 최신 약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 그 온기였죠.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저는 입국 담당관들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차갑기만 했죠.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12시간,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몇 시간을 더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정아민 씨 맞으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계로 보이는 공항 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윤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박윤진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로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혹시 어머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진숙입니다. 왜 물으시죠? 박윤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사진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어머님의.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낡은 사진이었죠. 박윤진 씨는 그 사진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진. 사진 속에는 9.1일 당시 뉴욕 거리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지와 연기 속에서 한 남성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잊지 못할 그날의 기록입니다. 어머니는 그때 뉴욕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셨어요. 테러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가셨다고 해요. 박윤진 씨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죠.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셨을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박윤진 씨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상관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정아민 씨,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분 연방 기록에 있습니다. 9.1일 구조 자원자 중 한 명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의 기록에 남아있다니. 20년 전 미국 시민들을 살린 그 손이 지금은 미국 땅도 밟지 못하게 막혀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엄마의 헌신이 세상에서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제야 그 기록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용기, 그리고 희생. 박윤진 씨와 그 상관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컴퓨터를 두드리면서요. 저는 그저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죠. 희망이 생기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아민 씨, 국토안보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박윤진 씨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왜 제 일에 관심을 가질까요? 9.11 기록부서에서 정진숙 씨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2001년 현장에서 시민 4명을 직접 구조하셨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니. 물론 그날 현장에 계셨다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 가족이 누구죠? 박윤진 씨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DHS에서 긴급 입국 승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아민 씨, 공항 긴급 수속을 진행하겠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인 간호사의 이름을, 그날의 용기를. 그리고 지금 그 시스템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이름, 미국 시스템을 다시 움직이게 한 그 힘. 저는 정아민 생명을 살리는 아들이자 미국이 빚진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박윤진 씨는 신속하게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통과 서류가 발급되었고 임시 입국 허가증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모든 게 꿈같이 진행됐죠. 서둘러야 합니다. 시카고 메모리얼 병원까지 경찰 호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동이 틀 무렵 저는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 그 모든 것이 제게는 희망으로 다가왔죠. 어머니의 이름이 해낸 기적. 저는 차 안에서 작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갑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 붉은 눈. 얼마나 울었을까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빠, 드디어 왔구나.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따라 중환자실로 향했죠. 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이런 복도를 수없이 걸어왔지만 환자의 가족으로서 걷는 이 길은 처음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담당 의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죠. 정 박사님,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위독합니다. 뇌출혈이 심각하고 자바로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 용어로 설명해주는 증상들, 저는 모두 이해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상태의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한지 알고 있었죠.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온갖 호스와 기계에 둘러싸인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어머니. 모니터에서는 점점 약해지는 심박수를 알리는 알람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셨을까요? 그 손으로 저와 수진이를 얼마나 보듬어 주셨을까요?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하민 씨, 어머니의 치료 연장을 계속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회복 가능성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니는 포기한 적 없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엄마를 살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엄마, 제가 왔어요. 이제 제가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계가 멈춰도 손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가족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 수진이가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의 침대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의사들은 갈 거라 예상했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강한 의지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주는 힘을.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밤새 지켜보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함께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들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이 혼수 상태에서도 가족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니터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거 봐. 심박수가. 수진이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심박수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담당 의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고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이건 자바로우 회복 징후입니다. 의사의 표정에도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우릴 포기하지 않았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되돌린 건 의술이 아닌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세상은 기록을 잊어도 사람은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을. 어머니의 상태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도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반응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 서적에 나오지 않는 치유의 힘이라는 것을. 복도에서 만난 다른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도 포기했던 환자가 가족의 존재만으로 기적처럼 회복되고 있었으니까요. 생명의 끈은 의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노련한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기술을 넘어서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죠. 어머니의 회복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내에서 그리고 점차 더 넓게 CNN, ABC, LA 타임즈 등 주요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의 아들, 어머니를 보내지 않다. 그들은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과거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9.11 당시 현장에서 희생적으로 사람들을 구한 간호사, 그리고 20년 후 그녀를 살리기 위해 국경을 넘은 아들의 이야기. 국토안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진숙 어머니에게 시민공로 훈장을 추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잊지 않았다는 의미였죠. 미국의 한 고위 관계자가 직접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보여주신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국가도 지키지 못했던 한 이름, 아들이 지켜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병원 복도는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창가에 앉아 서서히 눈을 뜨는 어머니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는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알아보셨을 때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약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민아, 내가 정말 왔구나.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더 빨리 오지 못해서.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올 줄 알았어. 내 아들이니까. 한 달 후 어머니는 병원을 나설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이라 불리는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시카고의 거리가 보였죠. 엄마,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20년 전 테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던 강인함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감사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름 하나, 사랑 하나가 생명을 다시 붙잡은 기적. 한 나라가 잊었던 은혜를 또 다른 나라가 기억하게 된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아들이 사람을 살렸던 엄마의 생명을 이어받은 순간.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죠. 그리고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생명은 의학의 영역을 넘어 사랑과 의지의 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국격이란 어쩌면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삶과 그를 기억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12시간, 그 짧은 시간이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사로서, 아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갑시다. 우리 함께.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은 묵묵히, 그러나 분명히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더 큰 발전을 이루며 세계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